우리가 황교안이다.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에 극우에서 못 벗어난다는 비판이 당 안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밖에 나가 비판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왔을 때를 언급하며 이후 중도층에서 반응이 있었다, 긍정적인 반응을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이 장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대회에서 당의 결집을 요구하며 부정선거 등 극우적 주장을 이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습니다. 이 부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지난주 광주 5.18 묘역을 찾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 황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던 것까지 더해 1980년 그때 뭐 사태가 있었죠. 학교가 축소되고. 국민의힘은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당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의 그 노력들이 당대표 한마디나 행동 하나로 많이 희석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힘이 윤석열이고 국힘이 내란 세력입니다. 그래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는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점. 국민의힘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은 탄압 수사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사실 장동혁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을 했던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당 안팎에서도 이 변화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관심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자, 그러자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장동혁 의원이 과거에 한 전 대표를 위해서 춤까지 췄다면서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춤이요? 그렇습니다. 네. 배신감을 토로하고도 있는데 바로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꼭 승리해달라고 그 두 분이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자, 지금 친한동훈계 저격수로 부상한 배현진 의원, 배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기독교 사이비 단체들이 이들이 떼거리로 도움을 줄까 해서 혹시나 해서 정당 가입은 자유인데 왜 가려서 받냐며 부끄러움 없이 구애에 나선 자칭 크리스천 후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신천지든 전환길 씨든 정당 가입은 자유라고 이야기했던 장동혁 의원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만 가지고 우리 이 힘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이 체제 전복,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대의명분이라면 저는 다 함께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은 체제 전복으로 가려 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거 막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손잡을 수 있다. 그게 그 말씀은 제가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얘기는 일면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처럼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저는 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바로 우리는 황교안이다라고 네. 하는 그 이면에는 바로 네. 부당한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에 이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예컨대 황교안 지금 뭐 전 국무총리까지 하고 대선 후보까지 한 분이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주도로 뭐 무인도로 가서 도주를 할 위험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신병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까지 수사관들이 10여 명이 간 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그럼 잘한 것일까요? 그런 면에서 이건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름이 황교안이라 황교안 그분이 그대로 정치적인 노선을 우리가 따라서 하자. 우리는 같은 한 몸이다. 이거는 결코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를 좀 잠깐 하셨는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분들이 당내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예컨대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일로 해서 지금처럼 황교안 그 전 대표처럼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집으로 찾아가서 집행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한동훈이다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동훈과 황교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백주 대낮에 바로 법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사회 주의란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산주의 얘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집권당을 했던 지금 2당입니다만은 여기에 한거의 목소리를 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글쎄요 오해가 좀 풀리실 아니, 건가요? 그렇게까지 이게? 우리가 막 네. 이해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이 특정인이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벌어지는데요. 당내에서도 지금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또 다시 설명이 필요한 예를 게 들어 민주당에서 뭐 사상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석기다 뭐 이러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석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만히 당연히 안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국기문란법으로 이미 대법원까지 판례가 있는 상황이고요. 굳이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그거, 특정인을 거론했다는 그 자체가 네. 논란의 중심이 섰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 주맥에는 불법적인 부당한 체포영장 발부가 있다 이런 이거는 말씀을. 조금 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지 기반이 좀 취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세력의 어떤 구미에 맞는 얘기를 안 하면 지도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저러는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어떤 지도력이 있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다. 지지세가 있으면 네.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사람 되기 위해서 쑥하고 마늘 많이 먹고 왔다. 이런 얘기도 막 농담처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도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극우로 치우친 세력이라도 좀 잡아야 된다. 네. 이제 왜냐하면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뭐 중도나 뭐 어떤 약한 진보까지 가려면 확장 전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쪽으로 가고 가니까. 있잖아요. 그 이유가 네. 뭐겠어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당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행보가 더 강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일이 너무 아마추어처럼 느껴져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체포나 뭐 부당한 체포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실 거면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정치는 그 말 한마디로 되는 거지 누가 거기서 설명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해놓고 야 사실은 불법 체포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 거야. 이 말 아무도 안 들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부정선거에 동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아까 뭐 장동혁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나도 다 계획이 있는 거고 뭐 데이터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러시다면요 그 컨설팅 업체 바꾸셔야 돼요. 정말 잘못 가고 있는 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네. 덧붙이면 네. 만약에 민주당 정부에서 송기현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했다든지 송기현 뭐 그 외에 지도부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했다면은 그때 장동혁 대표가 내가 송기현이다.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 예, 송원석. 네. 실수했네. 송원석 원내대표. 네. 그 정도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든지 이런 사람이 어떤 이재명 정부 검찰에 탄압을 받았다면 그때 돼서 내가 김민수다, 내가 송원석이다 이랬으면 통했을 텐데 갑자기 뭐 극우를 대표하는 내가 황교안이다 하니까 개연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의 지지 내지는 표를 받지는 못할 것이고 다만 당권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을 김지호 대표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동천 경지할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당권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밀어낼래야 밀어낼 수가 없는 구도가 되는 것이고요. 네. 지방선거에서 뭐 민주당이 또
선거의 규제들이 모여 있는 또 민주당에서 압승을 한다. 그럴 경우는 책임론이 불거지겠죠. 네. 그 전까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어찌 됐든 간에 누구를 뭐 등에 업었든 간에 총리로서 된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런 실언을 뭐 예컨대 그 당내 일각에서는 이제 실언이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 위치가 아주 애매하거나 불안한 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 선거를 위해서 당내 재선을 위해서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당내 실제로 제가 대변인까지 한마당에 뭘 숨기겠습니까? 당내에 황교안 노선을 지지하는 분들이 정말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선거 전략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미미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꼭 재선을 위해서 당 대표의 어떤 그 굳건함을 위해서 이걸 이용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멀리 나간 말씀이다. 그럼 그런 더 말씀을. 미스테리한 거 아닌가요? 왜요? 그거를 왜 내가 황교안이다 그 공개 천명을 하고 다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회 앞에 저도 참석을 했던 국회 앞에 이른바 민주당 그 이 사법 그 파괴 그거 집회에서 한 건데요. 그게 앞뒤로 연결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오해를 안 하는데 바로 이 체포영장 너무 그리고 과도하게 쓰고 있다 이런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네. 앞에 얘기를 나오다가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황교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자르고 하면 그것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황교안 그렇죠. 우리가 황교안 말고 그냥 뭐 과도한 체포영장 즉각 중단하라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 정도 하셨으면 예, 그건 또 정치는 또 메시지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좀 이렇게 선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앞뒤로 이렇게 그 당시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파문이 크게 될 줄은 몰랐죠. 왜? 우리는 앞에 그 맥락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집회에 나가면은 네. 그 분위기에 맞아요. 환승해서 맞아요. 이렇게 그건 하는 그래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당 대표시잖아요. 제1야당의 당 대표시잖아요. 이거에 진짜 열받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국민의힘 소속의 지금 수도권에 서울 경기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입니다. 정말 그렇죠. 피가 마른데요, 진짜. 그러니까 그럴 수 중도를 향해야지 지방선거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님도 좀 전략을 좀 세워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네. 지역구뿐만 아니라요. 저희 네. 지역구가 청주 네. 흥덕인데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도 충청도 서울 힘들어요. 서울 당협위원장처럼 저도 피가 마릅니다. 아. 네.